2부 돌아왔습니다. 월간 홍준표. 매월 첫째 주는 홍스나이퍼 뉴스민 이상원 기자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네, 뭐 시정 소식이지만은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홍준표 시장님의 SNS는 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뭐 하나 올리셨고 말이죠. 요새 우리 시장님의 직업은 약간 정치 평론가 그런 느낌이죠. 우리 방송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 진짜로. 나오셔가지고 총선 방세 한번 읊어주고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권력 재편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면서 나는 대구시장을 내려놓겠다. 아니 왜냐하면 이 당을 수습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 백척간도의 위기에 있는 당을 뭐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은데. 자, 총선에 대해서 홍 시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SNS 글도 올리고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쥐새끼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당 대표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사람들이란지 이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뭐 아주 틈만 나면 이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데 저는 뭐 일단은 그런 표현이 이제 계속 이렇게 쓰셔도 될까? 이번에 이런 류의 막말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공천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제는 총선 불출마 선언 차원에서 쥐새끼라는 표현을 쓰실 수 그런 있다. 게 아닐까. 이게 이렇게 계속 막말을 많이 하시면은 이게 다 기록에 남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은 이걸 엮어서 책으로도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삭제해도 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글들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천할 때가 되면은 홍 시장님 반대편에서는 이런 걸 다 찾아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 이제 우리 이거 막말하는 사람들 공천 안 자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 어떻게 공천을 줄 수 있냐. 게다가 자당 인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통합을 해치는 언사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있다라는 많이 나나 봐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참 뭐 예전부터 이 뭐 바퀴벌레 무슨 뭐 연탄 가스가 뭐 이렇게 새어 나오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연속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씩 정제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글은 그 조혜진 의원이 말이죠. 대통령이 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뭐 석고대죄 하여튼 석고대죄는 표현 안 썼구나. 하여튼 무릎을 꿇고 용서를 사과해야 된다. 뭐 총사퇴 내각 뭐 대통령실 전체 뭐 사퇴 이런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것보다도 대통령 탈당을 이야기한 또 마포을 후보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러실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일단 그런 지점들 한번 오늘 잠시라도 좀 짚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대구에 와서 중앙당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와 이렇게 뭔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소위 뭐 친윤 그룹과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뭐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은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됐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약간 비윤, 반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최근 이 총선 국면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뭐 특히 거의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각을 세웠죠. 각을 세우면서 한 위원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부터 이제 나는 중앙당 관련돼서는 논평하지 않겠다. 이건 직할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은 대통령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논평을 하지 않겠다. 근데 겁나 하던데?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처럼 엄청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행보에 대해서도 뭐 셀카만 찍는다고 뭐 하던데? 뭐라고 하고 주로 비판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셀카 찍는다고 되냐고 총선이. 그렇죠. 그런 취지로 좀 대부분 비판하는. 그러니까 뭐 홍 시장 원래 논평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스탠스 자체가 그 스탠스를 딱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비판만 하는, 논평만 하는. 그래야 그런 존재감이 커지니까. 그렇죠. 나의 존재감이 유지되거나 커지기 그게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기자들끼리 우스갯소리가 그런 게 있었죠. 이게 홍 시장 입장에서 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게 좋은 거야, 지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보면은 거의 뭐 총선 졌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도 꽤 있잖아요. 그런 지 한참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질 거라고 기정사실 하고 완전히 뭐 당은 거의 망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 빈 구멍, 리더십이 상실된 그 무주공산 여기를 어떤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도 뭐 몇 번 했었죠. 몇 번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홍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객관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렇게 평가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홍 시장은 플레이어잖아요. 플레이어이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긴다. 국민의힘이 진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홍 시장은 역할이 어떻게 될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이기면 홍 시장 입장에서는 참 깝깝해지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냥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변방에서 대구에서 경북 신공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걸 하게 하면서 그냥 뭐 당에 좀 도움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겐세이 뭐 이렇게 겐세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견제하는 견제 논평을 하시겠죠. 논평하는 이런 비판의 글들을 쓰는 정도 아마 그것도 점점점 위축되겠죠.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의 우뚝 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당이 재편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홍 시장님이 바깥에서 뭐라고 한들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대구시장 3선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대구시장 3선도 어려워져요. 그것도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되려면 국민의힘의 공천이 거의 필수적인데. 에이, 무소속으로도 되니까. 과연. 대구시장 무소속 나와가지고. 과연 지금까지 어쨌든 대구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력은 없습니다. 전례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홍 스나이퍼니까. 모두. 홍 트럼프니까. 과거에 한 차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문희갑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구에서 이기면 하여간 이기면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위축될 거다. 이기면은 홍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차기 앞으로의 행보를 그리는데 매우 이제 길이 좁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대권 주자는 강력한 주자 후보가 경쟁자가 생기는 거고 대구시장 재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공천도 공천인데 공천에서의 문제도 지금 이번에 대구에서 공천을 받는 국회의원들 보면은 김상훈 의원이나 윤재혁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제 4선이 되죠. 네. 4선이 되고 김승수 의원도 재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다 대구시장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다음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을 노리고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있고 이분들은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시장 하마평이 나오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경쟁자로 들어온다면 공천 경쟁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닐 거다. 특히 그렇겠죠. 대선 국면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긴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힘도 어쨌든 강해지는 거고 그 와중에 대선 국면에서 홍 시장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세운 홍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 한동훈 차기 대권 주자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내세우려고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말씀처럼 무소속으로 나와야 하는데 쉽지 않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쟁쟁한 국회의원 출신이 한 명 나온다면 과연 아무리 홍준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총선 이길 때까지 네가 뭐 도와준 게 뭐 있냐 당신은 뒷방에 앉아서 욕만 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의 정서가 안 좋을 수 그렇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이미 뭐 대구시가 때 되면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놓는 설문조사를 보면은 홍준표 시장의 시정에 대한 평가는 나쁘진 않아요. 60% 정도 계속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평가도 초기보다 확실히 올라온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 시장이 정책을 펼쳐 나가는 스타일 자체가 확실하게 내 거는 하는 건 확실하게 해내지만 아닌 건 확실히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반대파를 만들어 버리는 피하 그런 구분이 확실하죠. 그렇죠. 피하 구분이 확실해서 적을 만들어 버리는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평가하는 여론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홍 시장의 행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도 홍 시장에게는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진다면 홍 시장에게는 여러 가지 경로가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농담처럼 뭐 대구시장을 던지고 당을 수습하러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이건 그렇죠. 뭐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렇죠. 전적으로 뇌피셜인데, 근데 그게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기자들끼리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 다른 선배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뇌피셜입니다. 이라고 하는데 왜 저는 올해 초부터 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홍 시장이 반복적으로 이제 대구시를 위해서 할 거 난 다 했다. 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분이 진짜 어쩌면은 중앙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 무슨 3월 23일에 글을 하나 쓰셨죠. 단초가 있습니까? 페이스북 슬로건을 대구 굴기에서 네. 선진 대국 시대로 바꿨습니다. 대국 시대. 네. 이건 나라잖아요. 국가. 어허. 대구 굴기는 이제 골격을 다 갖췄기 때문에 오타하냐 오타? 대구에서 기억 하나 더 넣은 거 아니에요? 오타하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선진 대국으로 가야 된다. 선진국 시대 진입했지만 이제 대국으로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대구 시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는데 네. 국가를 정비하는 네. 어떤 슬로건을 던졌다라는 것이 이게 그렇잖아요. 네. 심상치 않네. 심상치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어쩜 여차하면 네.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그게 먹힐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우리 대구를 지키고 대구가 지키는 국민의힘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당을 수습하는데 나만한 사람이 없고 또 당 중앙에서 홍 시장을 옹립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홍 시장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시장을 내려놓고 올라가는 그림을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아니 근데 총선이 뭐 이기고 지는 기준이 뭔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네. 여하간 거의 뭐 개헌 저지선이 만약에 뚫릴 정도로 100석 이하로 뭐 그런 일이 잘 있겠습니까만은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권력 공백 상태가 될 거고 뭐 한동훈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앉든지 간에 대통령 탈당하라는 얘기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야당을 자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당으로 가가지고는 그 당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정도 센 이야기 대통령 나가 이제부터 내가 당을 장악하겠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안철수, 유승민 뭐 중량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냥 꼽아보고는. 그렇죠. 근데 안철수 같은 사람은 그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대마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약하고. 그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미 그 정도의 동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지도자로서 아웃됐죠, 이미. 거의 사실상 그렇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많은 동력을 잃었다라고 평가받는 정치인이니까요. 그럼 유승민 아니면은 홍준표 전 두 사람의 그렇죠. 빅매치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나는 이게 뇌피셜이지만은 괜찮은 시나리오 같아. 그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그림도 어쩌면 홍 시장 이 내면 깊은 곳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단초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런 단초들을 홍 시장님이 군데군데 이렇게 떡밥을 던져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밥을 저희는 이제 물고기니까 가서 이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무슨 떡밥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국적으로 지금 총선의 국면에서 이런 글을 쓴다라는 게 총선의 국면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그 열세인 국면에서 이런 멘트들을 쓴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제가 올해 초에도 홍준표 시장이 국가 경영의 꿈을 버리지 못했구나라고 느꼈던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뭡니까? 대구시가 작년도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의 초반 페이지에 군의 편입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영토 대구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저는 여기서 뭐 보통의 분들은 그냥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기자잖아요. 글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영토라는 표현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좀 어색한데. 영토는 국가의 그렇죠. 이 국경과 이 접목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토, 영해, 영공. 그렇죠. 그거는 국가의 요소인 거지.
지자체의 요소는 아니단 말이에요. 아이, 실수했네. 그런 거를 이렇게 대구시정 평가에 이렇게 떡하니 넣고 이제 대구시 대구 굴기 다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 네. 아 이분이 국가 경영에 여전히 욕심이 남아 있고 네. 포부가 남아 있고 네. 언제든지 네. 그 여지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홍준표 시장님이 계속해서 SNS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중앙 정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훈수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 충정보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지자체장으로 그냥 스멀스멀 잊혀져 가는 게 두렵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대구시장이라는 게 대단한 자리 같아도 중앙 정치에서 비춰보면 한직이란 말이에요.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마디씩 쭉쭉 던지면서 존재감도 각인시키고 역시 홍준표는 맞는 말만 해 라는 이미지로 코카콜라가 이미 유명한데도 왜 코카콜라 광고를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있다. 맞습니다. 네. 홍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홍카콜라가 되고 있어 라는 걸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대구시장 할 거면 안 해도 돼 그걸. 그래서 대구시장을 할 거면은 이철우 도지사도 과거에 이철우 도지사에 대해서도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큰 꿈이 있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사로서의 역할은 행정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은 이 행정 경영을 잘하는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도 크게 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홍준표 시장은 심지어 자당 대통령과 자당 정부와도 각을 세우는 모습. 조금만 수틀리면 비판하는 글을 쓰잖아요. 뭐 당대표도 뭐 당대표도 비판하고 장관도 비판하고 중앙기관의 뭐 간부 공무원은 그냥 뭐 여사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하태경 이런 사람은 거의 똥구멍 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우리 홍 시장님이 말하기 좋아해서 단지 그냥 너무 입이 근질근질하고 손이 근질근질해서 그럴까. 그러진 않을 거다. 전략가기 때문에 분명히 품 뜻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홍 시장님을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과대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분이다. 네, 맞습니다. 보니까 맞네요. 저희가 문희갑 시장이 무소속으로 한번 당선이 됐었습니다. 아 그런 적이 처음에 있군요. 민선 1기 때 문희갑 시장이 무소속으로 단성된 적이 있어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딱 이제 민선이 딱 들어섰을 때 그 이후에는 전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시장들이 다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게 홍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 보면은 이재명과 이낙연은 철천지 원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지자들끼리 얼마나 헐뜯고 난립니까? 그리고 이낙연을 막 왕수박이라고 지금 얼마나 비난을 하고 거의 뭐 배신자로 그냥 때려 죽일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은 조금 양반인 것이 홍준표 시장을 보고 뭐 그렇게 막 원수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겼기 때문에 선거를 맞습니다. 이겼었기 때문에. 그러나 홍 시장님은 마음속에 경선 당시 자기 쪽에 줄 서지 않는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건 뭐 다니까요. 뭐 거의 대부분 줄을 저기다 섰었기 때문에 바보들아 정답은 여기였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을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오늘 올라온 글만 봐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뭐 조혜진 의원이나 뭐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 이들을 향해서 지새끼라고 표현을 하면서 비난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뭐 이렇게 대통령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거 대통령 탓하냐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이어질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선거가 끝났을 때 국민의힘이 졌을 때 주고 나면 또 대통령 욕할 수도 있고 졌을 때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게 친윤 정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을 하려면은 나는 비윤이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아. 난 반윤이 아니라 비윤이다. 비윤이야. 나는 다 아우를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점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아닐까 감히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다른 얘기지만 그 맥락에서 아니 그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말이죠. 그럼 몰랐어? 진작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꼭 공천 받을 때까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공천 받고 나서 선거 다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사발사발 불고 뭐 탈당을 얘기하고 말이지 비겁하게. 그럼 참 그런 게 저도 이게 바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왜
네. 진지하게 저렇게 안 했을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밖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안 하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네. 이 버스 다 가고 이제 버스 저 뒷공문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들 그러니까 선거에 지금 열흘도 안 남기고 뭐 이제 와서 열흘이 뭐 아니고 지금 바로 나흘 뒤면은 저기 사전투표고. 사전투표 시작되면은 재외투표 시작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의미 지금 와서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게 네.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충원이 아니라 네. 선거는 졌다고 단언을 하고 선거 이후에 정치 재편에 그렇죠. 한번 줄을 빨리 서보겠다 하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미래 권력에 줄을 대보겠다라는 아주 그걸 보고 우리 홍 시장님은 쥐새끼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런 약삭 빠르게 요리조리. 너희 이미 질 것 뻔히 알고 이후에 뭐 다른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하는 거겠네요. 네. 근데 시장님도 어차피 질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질 거 알고 자꾸 SNS에 그런 거 올리는 거잖아요. 뭐 똑같지 뭐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시장님이 이길지 질지 모르겠다 이런 차원에서 애매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치적 행보를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쓰신 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뭐 이건 선거 끝났다라는 뉘앙스의 글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뭐 시장님의 미래까지 오늘 한번 다뤄봤는데 네. 어쨌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20, 110, 100 뭐 하여튼 요 근처에서 진다.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전원 비서신 사퇴, 대통령 탈당 뭐 쭉쭉쭉 가면서 당내에도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마부하고 아첨했던 사람들 다 그냥 이제 물밑으로 쑥 잠수하고 유승민 내지는 뭐 제3의 권력이 그렇죠. 올라와서 할 때 과연 홍 시장님이 나는 대구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거 할까? 요 관전 포인트. 총선 자체보다 이게 더 재밌다. 저도 선거 끝나면 어떻게 이게 변화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 유스민 방송의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이 예언이 적중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언이 만약에 실패한다. 유스민 뭐 강수용의 이바구는 총선 이후에 아스라이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2부 재미있는 소식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성 기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